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동갑이고 1년 조금 넘게 만났습니다. 불과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의논했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가치관도 안 맞고 결혼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기 두드리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파혼하자 통보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아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도 월 2, 300은 쓰며 살았었고 졸업 이후에는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편이라 경제적으로 쪼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자는 주의죠.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턴 그나마 아껴 쓰는 중이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입니다. 반면 전 남친은 돈을 아껴 쓰는 편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코딱지만큼 받으며 자랐다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업무가 고강도인데 그에 비해 연봉이 높지 않아서인지 돈을 엄청 아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연애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껴 쓰는 편이긴 했었지만 데이트할 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로포즈 받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부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말들을 술술 뱉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 내가 모은 돈은 주식에 묶여 있는데 마침 요즘 하락장이라 팔면 손해라서 안 팔 거다. 차라리 네 주식을 좀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자. 하고 말했거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멍멍이 같은 논리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하락장인데 지 건 팔면 안 되고 제 건 팔라는 게 아직도 어이가 없어요. 이외에도 나는 결혼해도 매달 사던 주식 100만 원은 변함없이 사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월급에서 주식 100만 원 사고 본인이 쓰는 용돈을 이것저것 제외하면 남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된다는데 도대체 그걸로 뭘 하라는 건지. 물론 상여금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 그걸로 충당하라네요. 이 말을 듣고 너는 왜 나한테 얹혀서 살려고 해? 이럴 거면 그냥 끝내자. 하고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프로포즈를 받은 직후 전 남친이 집은 10억짜리를 사고 싶다는 말을 했었네요. 이걸 본인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래, 니네 둘 연봉이면 사도 되겠네. 라고 답하셨답니다. 돈이라도 보태주면서 하는 얘기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 1원도 지원이 없다 들었거든요. 이때부터 제 등에 빨대를 꽂으려는 것 같아 묘하게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연애 초반부터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돈 관리는 무조건 내가 하겠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남친과 돈 쓰는 감각이 정말 많이 다르기에 남친에게 경제권을 넘겨주면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분일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뭘 하나 사려 하면 가성비를 따져서 최대한 싸구려를 사려고 합니다. 좀 웃긴 건 그 와중에 지 옷은 50만원짜리를 지른다는 거죠. 유모차는 20만원짜리를 사도 된다 하면서 지는 명품 지갑에 30만원짜리 신발을 신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한테 돈을 맡기게 되면 스트레스로 제 수명까지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 말했더니
그럼 각자 100만 원씩을 공용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애는 내가 낳으니까 육아휴직은 너가 낼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건 절대 못한답니다. 영업직이라 육아휴직은커녕 평일에 늦게 퇴근해서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볼 시간도 없다네요. 그렇다고 생활비를 지가 더 낼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그냥 염치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난 후부터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도 조금씩 간섭하기 시작했었네요. 옷이라도 사면 이거 얼마짜리야? 너가 돈을 너무 막 써서 걱정돼. 하고 말하는데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이때 막 써도 너보다 많이 벌어서 문제 없으니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말할 걸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위에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제 헤어졌습니다. 결혼 비용 얘기를 하다 진심 거지 같아서 헤어지자 통보했네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사과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데 그냥 다 쌩까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가스라이팅 하려고 네가 원하는 남자는 없을 거라는데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느니 그냥 혼자 살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냥 이런 인간이랑 연애한 세월이 아깝다 싶어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속이 시원하네요. 수준 안 맞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요즘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삽니다. 살아가는 방식, 자라온 환경, 부모님의 교육 방식 등등. 안 그래도 결혼하면 싸울 일이 많은데 기본적인 조건부터 안 맞으면 싸울 거리만 더 늘어나죠. 그런 결혼을 뭐하러 하나요? 서로 윈윈하는 결혼을 해야죠. 사는 게 구질구질하면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파혼이 아니죠. 상견례를 한 것도 식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결혼 얘기 중에 헤어진 거잖아요. 왜 본인에게 가혹하게 파혼이라 칭하세요? 그냥 둘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겁니다. 사귀다 헤어지면 다 파혼인가요? 여튼 잘하셨네요. 이 사람과는 결혼했어도 이혼각입니다. 세 번째, 지 몸에 30만원, 나머지는 가성비요. 여기부터 마음이 저절로 접혔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후련하게 끝내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집착이 심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지 같은 것들이라 쓰니 같은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운 좋게 한번 만난 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랄하다가 현실이 시궁창이라는 걸 알고 쓰니한테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찾아오고 연락하고 질척하게 굴고. 그러니 안전 이별하세요. 앞으로는 해피 꽃길만 걷기를. 추가입니다. 카톡을 차단했더니 어젯밤에 인별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면 경제권을 다 맡길 거고 네가 쓰는 돈에 대해서 일절 참견 안 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당장 팔아서 결혼 비용에 보태도 된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걸 보고 애초에 제 돈으로만 결혼 비용을 충당하려 했다는 것에 한 번 더 충격받았네요. 전 남친이 결혼하고 나서 차를 사고 싶다 했었는데 그 차값이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주식 포함 모아놓은 돈이 1억 간당간당하다 들었는데 차를 사려고 주식을 안 팔겠다 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연애할 때 남자한테 돈을 펑펑 쓴 거 아니냐. 연애할 땐 왜 몰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남자가 부담했습니다. 유모차 이런 것도 프로포즈를 받고 나눈 이야기라서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남자가 쓰는 돈이니 데이트도 대부분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나 술집 위주로 다녔습니다. 여행같이 돈이 좀 나가는 건 무조건 반띵했고 저는 가끔 밥이나 커피를 사는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싼 음식을 사 먹고 쇼핑도 거의 안 해서 남은 돈을 열심히 모아 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차는 왜 주제 넘는 걸로 그것도 굳이 결혼해서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짠돌이냐 그러냐면요. 옷을 50짜리, 신발 30짜리 사는 걸 1년 넘게 만나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살 때도 한 달 넘게 고민하고 나서 사더라고요. 모든 물건을 사기 전에 엄청 고민합니다. 진짜 생활에 필요한 건지 더 가성비 좋은 건 없는지 하면서요. 1년 동안 옷 한 벌에 신발 한 켤레만 사던데 그렇게 가끔 사는 거니 진짜 마음에 들고 좋은 걸 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알뜰해서 좋은 건가 싶지만 애 유모차는 왜 본인 신발보다 싸야 하나 싶어 벙쪘습니다. 연애할 땐 그냥 알뜰하네. 근데 나한테도 이걸 강요하면 피곤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경제권을 제가 가지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결혼 비용에서 이렇게 얌체같이 굴 줄 몰랐던 거죠. 이제 와서 주식을 다 팔아도 된다는데 이미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댓글처럼 헤어지려 하니 들러붙는 것 같아 더 짜증이 나네요. 그냥 뭘 이제 와서 일어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원글 읽으면서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하겠다는 생각하며 읽었는데 추가 글을 보니 남친 문제는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돈은 쓴이가 많이 번다면서 왜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부담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 파혼이 하늘이 여자를 도운 게 아니라 남자를 도왔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겐 가성비, 지몸엔 명품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여자가 평생 고생하며 살게 될 겁니다. 지몸에 두르는 걸 1년에 한 번 구매한다 하더라도요. 그럼 그만큼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더 아끼려 들 거고 그도 안 되면 여자 돈으로 메꾸려고 하겠죠. 거기다 기본 베이스에 집안일이나 육아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깔려 있고요. 그냥 거지근성이 다분합니다. 뒤늦게 빨대 못 꽂을까봐 져주는 척 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마지막까지 안전이별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